출마하신 최운열 당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치의 최운열 미래주장위원장님 추천이 있겠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네. 협찬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이의 없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후 진행을 최운열 임시위원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네, 새로운 미래가 도착해 먼저 국회에서 새로운 선택 대표님 모시고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대표님 앞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 창당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존경해온 이낙연 대표님, 김종민 대표님, 그리고 이원욱, 조홍천, 정책은, 박원석 의원님을 비롯한 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조국 사태 이후로 진영에 관계없이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허허벌판에 서서 새로운 세력을 모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이곳에 모인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하러 올라왔지만 결례를 무릅쓰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찰해보자는 의미에서 쓴소리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제3지대는 제3지대의 모습은 주도권 다툼이었습니다. 뺄셈의 정치였습니다. 신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희망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존 정치와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때가 다가옵니다. 한쪽에서는 현역 의원이 3명이고 욕심을 버렸으니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우리는 고작 1%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도권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당원이 5만 명이고 지지율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은 정책을 내세워 독자적인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물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알겠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그러나 신당을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을 하겠느냐.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 원보이스를 강요하는 국힘민주당과 뭐가 다르냐.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개혁미래당, 그리고 저희 새로운 선택까지 이제 6개의 당명이 등장했습니다. 밖에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명이 대표를 누가 하는지가, 어느 쪽이 최고위원을 몇 명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양당 체제를 깨고 제3지대가 힘을 모아서 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손을 맞잡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가장 크게 의심하는 것은 비례 몇 자리 더 하려고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우리들 속마음이 비례 몇 자리 더 차지한 거라면 신당은 여기서 접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기발한 정책이 아닙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유권자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면서 힘을 합치는 정치의 기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찍겠으니 표를 줄 수 있는 당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3지대가 해야 되는 거고 제3지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창당대회 하시면 또 통합 논의하면서 내일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오늘 합치면 늦습니다. 내일 합치면 더 늦습니다. 오늘 창당대회가 열리는 이곳은 영등포 을지역구입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기서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니까, 이낙연 대표가 함께하니까, 김종민 대표가 함께하니까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치 변화에 헌신해보겠다는 신인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아직도 조건이 안 맞아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이끌고 새로운 미래에 있다면 안 됩니까? 반대로 내일이라도 개혁신당에 다들 개변이 있다면 안 됩니까? 지도체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작 손바닥만한 신당에서 누가 최고위원 몇 자리 하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는 쪽이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패배하는 길로 가도 나중에 할 말은 많습니다. 이준석이 고집 부려서 안 됐다. 이낙연이 욕심 부려서 안 됐다. 김태균이 말 안 들어서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보기 흉한 것이 변명하는 루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통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자격으로 아직까지도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못한다,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줌텐트 2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와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도 어느 쪽을 택하겠냐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단언하지만 저희는 더 크게 양보하고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쪽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저와 새로운 선택은 당명, 지도부 구성, 비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해주는 어떤 조건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생각을 동의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3지대가 하나로 모여서 이런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잔치에 와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여기 모인 이 용기 있는 분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저와 새로운 선택은 그 최전선에 서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미래에게 모두 방금 전에 당원의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3지대를 향한 그 강도의 한 세력으로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방금 금태섭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2달 전에 제가 얘기하는 말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방금 전에 금태섭 의원님이나 조선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처한 환경, 아까 금태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는 거대 양당을 합친 것에 100분의 1에 수렴하고, 그리고 당원수는 우리가 각각 많이 모았다고 하지만은 거대 양당이 보유한 당원의 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큰 고민을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출신 어떤 인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 이낙연 씨랑 할 거야?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사실은 자유통일당이라는 단어를 하는 분인데요. 이 대표, 정책적으로 우리랑도 가까워, 이낙연 씨랑도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저는 보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쩌면은 자유통일당이라는 곳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책적 지향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3지대에 대해서 항상 기대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해온 것은 우리가 훨씬 용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훨씬 더 멋진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하나의 공통점을 보고 달려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따져야 할 것은 절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깝게 있느냐 따져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굉장히 들으시기에 따라서 모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저희가 같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과 저보다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저 생각보다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저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정치라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개분 발치했을 때 제3지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을 할 때 저는 그 당의 최고위원이었고 한참 꿈에 부풀어가지고 정치를 하던 20대였습니다.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무수한 이견이 노출될 것은 자명합니다. 앞에 금태섭 의원님께서 그리신 희망찬 미래,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조율해야 될 이견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까 그 어쩌면 영등포울에 출마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바른미래당에서 젊은 최고위원으로서 제 인생을 놓고 제3지대에 뛰어들었던 제 아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금태섭 의원님의 김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새로운 미래가 창당준비위원회에서 태동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자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존중의 과정에는 각자가 그리는 이상향에 대한 존중도 있겠고 각자가 걸어온 정치적 행보에 대한 아마 그 존중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님과 신동아에서 준비한 대담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 대담 방송을 많은 당원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들이 만났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접점인 대북 문제, 안보관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한 발짝 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해 화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의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로 기억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제안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가진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합치면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도 저희가 약간 거리를 두고 어쩌면 빠르게 우리가 공통분모에 합의할 수 있느냐를 바탕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언제든지 각자의 위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항상 새로운 미래의 대표자분들께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답변은 개혁신당 대표로서 유용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더 나은 미래, 미래 대연합,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선택.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뭉쳐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각자 뭐 언론에 따라서 언급하기에 따라 중텐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설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때로는 산골짜기를 만날 것이고 때로는 언덕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혁신당의 당원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을 사랑하는 만큼 제일 걱정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할 때는 거꾸로 오늘 여러분께서 아까 임시의장님의 주도대로 이낙연 대표님과 김종민 대표에게 많은 권한을 신뢰로서 위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짧으면은 일주일, 길면은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김종민 대표님, 그리고 저, 그리고 양현자 대표님, 그리고 우리 금태섭 대표님 모든 주체들을 믿고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되 비난과 아니면은 서로 조리돌림의 장으로 가는 순간 각자 지지층의 크기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크거나 유리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어려운 통합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오늘 새로운 미래의 창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의 축하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시죠. 양현자 의원님 모시고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새로운 미래 당원 여러분, 개혁신당 원내대표 양현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당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큰 열망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호남, 영남, 충청, 서울을 방문하고 청년, 장년, 노년을 방문하고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희망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특히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국민을 하나로 묶어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시민들은 그런 미래 정치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의 정치를 보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희망은 지난 4년의 숙고 끝에서 신당 세력 중 가장 먼저 창당을 했습니다. 지금의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진영 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정부패,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 갈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전세 사기로 죽어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배정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과학기술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지금의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당을 했습니다. 이후에 비전과 철학을 탄탄하게 완성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합집산, 정치적 합종연행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고 철학과 목표가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이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가왔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비전과 왜 가느냐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년의 정치 궤적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당들이 출범했지만 결국 양당으로 회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대통령 만드는 일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권 후보 하나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그 말들이 아직도 횡행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면 민의를 반영하고 정치 지도자를 꾸준히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시스템의 요구가 바로 국가의 수준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3지대의 목표는 이번 총선이 아닙니다. 거대 양당을 완벽히 대처해낼 100년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명도 한국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 저는 개혁신당의 그 개혁에 동의했습니다.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지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가치와 비전, 철학과 지향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끝나고 또 이합집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정치의 역사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치와 비전이 분명한 제3지대는 절대 좌우로 찢기지 않습니다. 철학과 실력 있는 중도는 마침내 좌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개혁 세력의 비전과 철학이 진영으로 나는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 더 큰 미래로, 더 나은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우리 국민의 열망, 이번 총선에서 양당의 폐해를 균열이라도 내달라는 이 열망에 우리는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라야 대표님,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배 지도자님,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물줄기의 귀결 지점은 결국은 한국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양자 기업시장 원장님 수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의 공동 창당 대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두 분의 대표님의 수락 연설을 듣겠습니다. 순서는 김종민 공동대표님, 이낙연 공동대표님, 김종민 공동대표님은 힘차 앞에 나오세요. 네. 앞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국대석 대표님, 김석 대표님, 또 양양자 원내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대통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대표 수강연설하기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면, 금태섭 의원 대표님 가셨는데 제가 예전에 민주당 법사위 할 때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 사진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 거 보면 배울 게 참 많아요. 되게 지혜롭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저거보도 꾸짖는 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일찍 가셨네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우리 국대석 대표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 과정과 절차는 또 우리 이준석 양양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우리의 목표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의석수를 많이 얻고 보다 그 대통합을 말하는 민심, 그 민심에 응답하는 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미래 창당의 즈음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위대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새로운 미래로 가는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별로 가시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축구 보셨죠? 네. 요새 축구가 재밌습니다. 꼭 90분 넘어서 경기를 뒤집어요. 끝나야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감납니다. 이 대한민국 축구처럼 불굴의 투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새로운 길 가겠다,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자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쉬울 수가 없죠. 스스로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물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부모님들이 진짜 피땀으로
떨어져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고시 공부해서 출세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민주화 운동한다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이후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답한 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었어요. 광주의 비극에 끌려가는 친구들의 희생에 나는 눈 감고 침묵할 수가 없다. 그 단순한 양심이 젊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무슨 대단한 이념, 대단한 노선, 전략 이거 아닙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는 더는 못하겠다. 이 양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민심 때문입니다. 이 정치에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 이 절절한 민심이 매일 저에게 들립니다. 이 민심이 뚝을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정치인은 이 민심에 책임지는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정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밑바닥 민심은 이 기득권 양당 정치 이거 좀 어떻게 깨봐.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겁니다. 이 절박한 민심을 받들기 위해 신당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민심이 우리가 시작하는 초심입니다. 양심 지키고 민심 따르는 길, 이 길이 꽃길일 수가 없죠. 당장은 힘든 길일 겁니다.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백척강도에서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이 위대한 걸음. 진리를 구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당장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민심이 또 길을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만들지 않아요. 우리 이낙연 대표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 민심이 우리 길을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벌써!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정치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그 헌신과 부활의 서사가 바로 김대중의 역사였습니다. 노무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선 사산의 역사, 과반수의 역사, 이 생계형 정치의 역사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양심과 민심의 정치, 헌신과 부활의 정치, 국민 믿고 민심 믿고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위기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 삶이 불안하죠? 청년은 청년대로 불안합니다. 우리 여기 인생 후반전 많이 계시죠? 후반전 30년 자신 있습니까? 우리 국가 경제는 상위권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 삶은 민생은 OECD 통계 최하위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능력합니까? 우리 기업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치입니다. 승자독식 정치. 이 각자 도생의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미래로 위기입니다. 오늘의 삶도 불안합니다.
양극화와 초저출생이라는 기저질환. 이 코로나가 기저질환 위에 오면 심각한 거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양극화 초저출생이라는 기저질환을 안고 있어요. 여기에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완전히 위험합니다. 디지털, 에너지, 글로벌 이 대전환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위기를 어떻게 놓을 거냐? 우리에게 합의된 방향이 있습니까? 합의된 전략이 있어요? 민생도 미래도 문제지만 이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가 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안해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결집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무 와서 2년 만에 IMF를 완벽하게 졸업했습니다. 인생과 미래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이 없다는 이 리더십의 위기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을 리더십이 없습니다. 양당 독식 기득권 정치는 자기들 스스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국민들을 증오와 적대의 싸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화 협력은 사라졌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리더십의 위기, 정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할 리더십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가 고통분담합시다. 그리고 근무복이 될까요? 파란당, 빨간당으로 갈라져서 거의 내전 수준으로 치닫는 이 양극화 정치, 우리가 이기는 게 정의다, 이 진영 정치, 이 전투 민주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고통분담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면 반대편 국민들이 거기 호응하겠습니다. 탈원전,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거 다 해야죠. 이게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누가 대안 내놓으면 생각이 다른 반대편이 맞다! 그리고 승복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 결정해도 승복하지 않는 민주주의. 지금 대한민국은 이 무기력한 뒤토크라시 그 늪에 빠져 있습니다. 투쟁의 양성은 넘쳐나지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화, 생산적인 대화는 멈춰져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저를 비롯해서 수십 년 동안 정치하겠다고 앞장서 왔던 이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저를 당선시켜주면, 우리 당에 의석수 주면, 우리에게 권력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 저도 그렇게 지난 12년 동안 큰 소리 쳐왔어요. 들려서 한 번도 못했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삼선사선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이제 백척강도에서 진일보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제 긍정적인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을 잡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야. 정권 잡고 과반수 얻고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들으셨죠? 지난 80,
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그렇게 빨간당, 파란당 모두 전력 잡고 과반수했습니다. 4선, 5선, 6선 당선됐습니다. 근데 그 정치로 세상 바뀌었습니까? 세상 더 나아졌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국민을 삶을 바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는 상대방과 싸우는 거는 잘해왔습니다. 근데 상대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선거 때만 싸우는 게 아니고 4년 내내 싸워요. 도대체 이런 정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선진국에서 선거 때 말고 4년 내내 이런 싸우는 정치 있습니까? 없습니다. 승자 독식, 이게 유일한 규칙이에요. 근데 이건 문명사회의 규칙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규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글의 규칙입니다. 군주정, 독재정의 규칙이에요. 이 적대와 대결의 승자 독식 정치, 정글의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국민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양당의 적대 정치가 강성 지지층의 증오와 적대를 자극하고 그 에너지는 다시 정치를 극단 대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묻지마 지지, 닥치고 공격, 이 함성으로 가득한 콜로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콜로세움 안에서는 생과 사만 중요합니다. 승과 패만 중요합니다. 민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변화, 혁신 없습니다. 그냥 저도 젖잘싸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4월 총선에서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지정 정치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정치로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양쪽 정치 세력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계획을 얘기해도 자기 진영의 열성 지지자 외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호응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정권 잡고 과반수 얻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결과 투쟁의 전투 민주주의로는 민주공화국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잘 싸우면 국회의원 되고 후원금 들어오고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 전투 민주주의 역사 끝장 내야 됩니다. 이건 끝장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링컨과 루즈벨트,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유럽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모두 싸워서 위대해진 게 아닙니다. 국민의 힘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위대해졌습니다. 비전을 내놓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서 위대해졌습니다. 자기의 집권을 위해서, 당선과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을 갈라놓는 전투민주주의, 이제 끝장 냅시다. 승자독식, 각자 도생의 낡은 떼모 이제 버리고 분노의 골뱅이 내려놓고 함께 사는 길로 갑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유능한 정치,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정치를 우리 새로운 미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국민을 살려놓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모아내는 국민 대타협 정치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인생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꿈과 미래를 담아내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시대 정치를 말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 비전 뭡니까? 함께 사는 미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미래는 각자 도생의 약육강식의 승자독식의 사회가 아니고 함께 사는 미래. 무한경쟁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존과 협력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 대결보다는 협력이 낫습니다. 한 목소리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낫고 힘이 셉니다. 기업공과 지방이 함께 중소기업, 영세기업, 대기업 노동자가 함께 이대남과 이대녀가 함께 빨간남과 파란남이 함께 공존 못합니까? 같이 못 삽니까? 그 미래로 갑시다. 그게 새로운 미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비전은 국가주도에서 시민주도로 다 끝났습니다. 개인과 시민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국가가 주도해서 다 해결했어요. 이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좀 들으셔야 됩니다. 수십과 통으로 중무장을 했어요. 옛날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느끼시죠? 이제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믿어야 됩니다. 국가는 시민에게 기회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국가로 가야 합니다. 시민을 끌고 가고 통솔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분권 국가로 가야 합니다. 중앙 집권의 미망에서 벗어나 분권과 다양성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나누면 더 커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면 더 강해집니다. 힘들어도 진짜 민주주의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치, 이재명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이 전통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저 같은 586 정치에도 정말 책임이 큽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읍시다. 세상이 바뀌고 숙제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됩니다. 비전, 정책, 인물, 행태에서 낡은 기득권과 확실하게 다루는 새로운 정치인들을 만들어 냅시다. 민심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맞죠? 네. 제대로 된 세력만 만들면 일당을 만들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민주공화국 권력은 겸손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결자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면 건넬 거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으면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다 벌 받았어요. 자신의 임기 내에 결자 해지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 주지 않는 게 그게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안합니다. 운동권 청산 틀린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취를 함유하면 안 됩니다. 운동권 역사의 부정적인 유산인 낡은 전투민주주의 승패정치 이걸 넘어서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투정치의 최정선에 있어요. 남 욕할 게 아닙니다.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반성해서 이 전투민주주의 함께 넘어서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선거사에 용기 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개인의 사업 방어에 공당을 강대로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태양은 독립형 비례대로 돌아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부흥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득권 정당에 투표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 힘을 모아주십시오. 미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새로운 미래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미래에서 고생합니다. 이 용서값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의 공동대표님의 수락 영상을 청해 듣겠습니다. 약간의 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창당대회를 만들어주신 것은 바로 당원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집된 힘으로 오늘의 창당 특권 없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신선한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친절히 치며 경험했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과 야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처절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민국은 검찰 폭주와 방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서민 생활과 경제는 파탄하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실패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간 길을 바로잡고
그들이 못하는 일을 깨우쳐 주겠습니다.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들이 못하는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는 일, 그것이 우리 새로운 미래의 당면 과제입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려면 그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협력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협력의 과정부터 국민께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과정이 감동적이어야 결과도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께 감동을 드리려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알량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며 품격과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상호 불신을 야기할 무책임한 운동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기분 상하지 않는 정치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온 국민의 새로운 미래, 저희 새로운 미래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